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스엔진 김혜승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라이브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10분 안 넘겼어요. 저희가 딱 맞게 왔습니다. 인사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정당당 김종혁. 네,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 수, 목, 금 저희가 다 잡고 지금 시간을 잡고 제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네. 아침 방송에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스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왜곡되지 않은 그런 정확한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제한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한 제한이 많고 또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 10시 반에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월요일 날 화요일과 금요일은 네.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의 그런 진실한 뉴스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워낙 판치는 세상이고 네. 심지어는 어떤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가짜 뉴스를 찍어내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진실한 뉴스로 여러분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엔진은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 사명감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많이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정치인분들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진짜 바쁘시고 많이 피곤하신데 그래도 이제 같이 사명감을 좀 가져주세요 하면서 쫄랐다. 하여튼 네, 여러분 매일매일 저희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10시부터 그 뉴스 사랑방을 열었어요. 네.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사실 의혹이 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아까 김혜승 앵커가 제대로 얘기하신 대로 부정투표와 부실투표는 다른 거다. 예를 들면 부정투표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게 부정선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투표지 함을 열어보면 거기다가 투표함에다가 도장을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찍은 사람 혹은 그 준비된 도장이 아니라 자기 도장 찍은 사람 아니면 거기다가 욕설을 써놓는 사람 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그 투표용지가 아닌 엉뚱한 용지를 집어넣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가 3,500만 명이 합니다. 우리 5천 몇백만 명 중에서 3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3천만 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다 정상적인 분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죠. 그래, 네, 별의별 있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실 투표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실 투표가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건데 네. 부정선거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누군가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동원을 해서 왜냐하면 부정투표 10,000표를 갖다가 도장을 찍으려면 이거 한 사람이 10,000개를 어떻게 찍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전 투표 같은 데는 봉투에다 다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다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가 그걸로 인해서 목표가 달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투표를 해서 그 자기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사실 사전 투표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며칠의 기간이 또 흐른 다음에 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출 상관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표라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이게 차이가 나게 되면 사실은 이때 결정을 내린 사람이 내가 잘못 알고 찍었네. 예를 들면 그
사전 투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찍어준 사람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일주일 사이에. 이러면 상당히 와 이거 말 안 되네. 내가 잘못 찍었는데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죠. 그게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시점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의사결정을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뭐죠? 뭐냐면 네. 2024년도 작년이죠. 네. 작년 선거가 있었잖아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저도 투표를 했어요. 그때 후보로서 참가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본투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전투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이게 깜짝 놀란 소식이라고 하시니까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5일 날 그러니까 본투표가 실시되기 5일 전에 부산 그게 어디였더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에 있는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사님도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 봐요. 사전 투표함, 사전 투표함 계속. 그리고 아, 그랬구나. 그때 저희 당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희 당에서 네. 전부 모든 당협위원장들한테 그 공문을 보냈어요. 전부 다 사전 투표를 해라. 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예. 사전 투표를 하고 그것을 찍어서 당에다가 조직국에다 보내라. 인증샷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사전 투표를 다 조사를 해봐서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해보고 그런 거를 그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때 물론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위원장이. 근데 한동훈 선거위원장이 선거를 지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했겠습니까? 우리 당 다른 분들은 다 한동훈 대표 말고도 우리 당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왜 사전 투표를 하라고 그 위원장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다 독려해서 그 인증샷 올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대통령이 나오셔서 저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처음에 계엄하실 때는 누가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누가 선거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부정선거가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얘기를 하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내가 무슨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 확인을 좀 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변호인들이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옛날부터 제시됐던 그런 똑같은 화면, 사진 이거 제시하니까 대통령이 그다음에 아니 내가 꼭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하자라는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럴까요, 진짜? 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진짜?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확신하는 투로 막 얘기하다 갑자기 또 한 발 싹 빼고.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잘 안 보이죠, 이거? 잘 안 보이지만. 그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네. 헤드라인 조선일보 띄워주시고. 사설이 뭐냐면 네. 오늘 사설 아침자 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 이게 조선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네. 조선일보 아시잖아요. 보수의 어떤 상징 같은 신문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감싸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 네이버 메인에 떠 있나 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 이거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 예.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은 이 사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이게 어제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시중에 떠도는 부정선거 루머를 아무 근거 없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낸 그 입장하고 21일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본인이 발언한 거하고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슥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사실 지금 이제 그 서부지법을 습격한 그런 시위대들도 이분들도 보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처음에는 약간의 의혹만을 제기하다가 나중에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사실 확인 좀 해보자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 사전투표 하셨어요. 여사도 제가 기억하기엔 사전투표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그때 그거 갖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독려하고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이 부정선거 뭐 사전투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들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조금만 들어요.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라리 잘 된 게 네. 그동안 말이죠. 이건 좀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그동안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 당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선관위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생각 있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저희가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뭐 하려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뭐하러 아니 반박합니까?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패배한 선거에서 부정선거 됐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긴 선거를 우리 당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는 때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 김어준이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랬죠. 민주당이 그런 주장도 했어요, 일부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어요.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아는데 87년도에 그때 선거가 끝났을 때 그때 컴퓨터 조작으로 해서 자신이 대통령에서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87년 선거에서 저는 현장에서 다 같이 참관인들과 함께 그 숫자 적어서 저는 언론사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 당에 통보하고 각자의 당에다 통보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다가 통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부정으로 대통령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김대중 그때 후보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저 양반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고 나니까 K값 상수가 조작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면서 그런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아 맞다 거기가 원조지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맞아요, 우리 그래요. 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고 김어준 씨 막 공격했어요. 그때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가만히 있었죠. 왜? 자기 당이 자기네 후보가 졌는데 자기네 후보가 진 게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거를 앞장서서 막아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네요. 다 자기 편이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계속해서 총선에서 졌어.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계속 야 우리가 진 건 부정선거 때문이야라고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미주알 고주알 너 틀렸어 아니야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논리들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최근에 막 자료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성명 발표하고. 9개 무슨 뭐 항목에 대해서 이게 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왜? 이게 결국은 그 대통령이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한 근거로 제시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의 어떤 근거가 되지를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쵸. 싶으니까 가만히 있다 큰일 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님이 누구냐 하면 아시다시피 네. 윤석열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법대 동기이시고 친구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관위 사무총장이세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선관위의 핵심 간부들도 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나서서 이제는 이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게 다 이제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놨고, 야, 뭐, 우리가 졌는데, 뭐, 우리 편들이 나와서, 뭐,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졌다고 그러니까, 야, 그냥 모른 척 하자. 뭐, 이랬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겁, 그리고 모른 척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거 뿌리 못 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진 쪽에선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보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헌법기관이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그 수사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그리고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네. 지난 5년 동안 181번이 이루어졌습니다. 180 181번. 181번이요? 예. 몇 년 동안요? 예? 180번? 5년간. 5년 동안? 5년 그래요? 동안. 그럼 오. 하루에 몇 번가요? 1년에 한 30번 이루어진 건가요? 40번? 4, 5, 20? 그렇게는 안 되고 30번은 3, 5, 15. 그건 넘고. 33번 정도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동안 5년 동안에 181번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165건 네. 그러니까 91%죠. 네. 91%는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반 동안 161번의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수치가 있는데도 계엄을 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저도 이제는 와, 그 이거 법원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21대 선거 때 2020년과 관련돼서 126건, 네. 126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22대
작년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30여 건의 그 선거 부정 소송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10여 건의 그 선거 부정 소송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네. 단 한 건도 유죄라든가 그와 비슷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을 놓고 그다음에 계속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 스스로가 부정선거가 뭐 이렇게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부정선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아까 조선일보 사설 얘기하듯이 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랬는데 사실 확인 차원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다. 또 발을 쓱 빼고. 그러니까 찔러놓고 쓱 빼고, 찔러놓고 쓱 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은 거예요. 뭐 이게 뭐지 하고 막 혼란하고. 아 이건 너무하죠. 이 부정선거는 네. 이 부정선거는 정말로 이렇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제 그 국회 측 소추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본안과 상관없는 건데 자꾸만 부정선거 논란을 이거 하는 거는 시간을 질질 끌려는 거고 자꾸만 의혹만 증폭 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관들께서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그 증거를 확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네. 이번 경우에 지금 영님이 얘기하신 이참에 부정선거 털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털고 이게 가야 돼요. 우리 쪽이 제기됐던 것이든 네. 과거에 그 김어준 씨가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다큐멘터리 기가 영화. 막힌. 네, 네. 예?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입 딱 다물고 우리는 막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고 난 선거들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있고 민주당은 막 공격하고 있고 이런 정치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모른 척하고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국민들만 와 이거 뭐지 진짜야? 뭐 이러면서 갈라져서 싸우고. 결국은 길거리로 나서고 네. 참 저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뿌리 뽑아야 되고 털고 가야 되고 또 정정당당 김종혁, 네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빨리 국회 가셔서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국회 가셔서 우리가 정정당당한 정치인분들이 이거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저는요 듭니다. 네. 보세요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빨간 줄 가요 지금. 네. 네. 빨간 줄 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잘못하면은 몇 년씩 살게 되잖아요.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보더라고요. 아니 설전 그러니까요. 변호사. 네.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사람들 이 청년들 뭔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군인 되면 다 나라가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주장들에 의해서 거기에 말려들어 옛날에 광우병 시위가 그랬듯이 그렇죠. 네. 그 주장에 그 휩쓸려 들어가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참 저는 되게 답답하고 네. 뭐랄까 안타깝고 네. 그리고 네. 그 저도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윤희님께서도 이제 젊은이들 너무 안 됐어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지금 정광훈도 발 빼고 있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발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고 이거 이번 기회에 진짜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 진짜 계속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목소리들 잘 내주세요. 이거 이번 기회에 잘 처리되길 바란다라는 우리 중도 개혁 보수에 계신 여러분들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좀 나오는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네. 좀 이렇게 보면서 네. 아니 도대체 한 대표가 가발이든 아니든 도대체 그런 얘기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런가 봐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네. 좀 논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논리라는 거. 예?
아유 정말 답답해서. 아이고 정말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고,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이고 정말. 이게 도대체 우파의 품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파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좌파 길거리에서 매일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비 벌이고 하는 거 우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법을 준수하고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게 우파 아닙니까? 그게 보수 아닙니까? 지금 떠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아마 토론하면 10분 내에 본인의 미천 다 드러날 거예요. 울고 갈 거예요. 아이고, 참, 울고 진짜. 갈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예요. 아유 이게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저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인성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헌법재판 진행할 때 어쨌든 뭐 지금 사전 선거에 대한 뭐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앞으로 뭐 주 2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탄핵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맞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 이제 네.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내일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을 해요. 내일 오후 2시 반에 출석을 해요. 증인 출석이죠. 네.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그 비상입법 서류 있잖아요. 네. 쪽지. 네. 비상입법 서류 쪽지는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그 최상목 그때 당시에 부총리에게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건데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최상목 총리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이거 살펴봐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았다가 뭐 대충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비상기구에 대한 거구나라고 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것을 차관에게 줬다. 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차관한테 그걸 받아서 지금 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품으로 제출이 돼 증거품으로 있는 제출됐고. 상황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대통령이 이분한테만 준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도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뭔가를 줬는데 그게 조태열 장관은 그 어딘지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증거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 보면 자, 현재 국회에 대한 지원을 모든 걸 다 끊고 그다음에 뒤에 그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이제 그 전제 하에 쓴 글인 거죠. 국회 해산을 전제하에 그렇죠. 그 나름대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신군부하에서 그 만들어냈듯이 그때는 대통령 하기 전이죠. 네.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 그때는 대통령 아니니까 네. 전두환 전 계엄사령관이 그거를 만들어냈던 그것과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차은경 판사도 똑같은 걸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딱 하나 질문했죠. 차은경 판사한테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내가 실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치 포고령도 내가 실제로 하려는 것들이 아니었고 계엄도 내가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하려는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것도 내가 실제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내가 전달한 사실이 없다. 쪽지 그런 건 나 전혀 모른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그거 김용현이가 만들었을 텐데 구속돼 있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비겁하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가 짊어지고 가.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란 수괴가 지금 내란죄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란 혐의의 수괴가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를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 쓴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내일 오후 2시 반에 네, 진짜 나왔을 중요하네요. 때 내일.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와,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쪽지
쪽지를 부정하는 것이 내란 수계를 저쪽으로 넘긴다라는 걸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요. 와. 김용현 장관이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럴까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포고령 1호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는 그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서 나한테 지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뒤집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네.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 이 지금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은 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김용현 장관의 위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경호실장이니까 아주 최측근 수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그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으면 나를 사면해 주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글쎄 나는 뭐라 그럴까. 내가 그냥 내란죄 수괴라고 해서 내가 다 뒤집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러면 또 재판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교부 장관한테도 준 게 당신이 만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이겠죠. 네, 그렇게 물어볼 거고 네. 또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한테 불러다가 네. 예를 들면 당신이 받았다는데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 그런다. 당신이 거짓말한 거냐?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냐? 그러네요. 또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최상목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지도 않은 거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고서 차관한테 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와. 만약에 하면 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 2시 반에 과연 어떤 진술이 나올 것인가. 서로 가사 본인이 다 제가 다 작성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고 따져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이 2시, 진짜 네. 그러네요. 아까 어떤 분이 내일 개싸움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주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음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까 우리 김종욱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수라는 건 품격이 있는 보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러한 행태 모두가 와 우리 여권에서 이렇게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 들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지금 현재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포고령에 대해서도 처음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포고령 작성한 건 다 때려 부셨다면서요. 노트북 다 때려 노트북을 부셨다고? 다 행정관을 통해서 다 때려 부셨대요. 네? 그 기계는 없다는 겁니다.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포고령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포고령은 정치 활동도 금지시키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뭐 처단한다는 처단한다. 표현까지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포고령인데 네. 그 포고령도 그 처음에는 대통령이 작성했다가 했다가 그다음에 아니 뭐 대통령이 법전까지 내가 작성했더니 법전을 확인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작성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변호인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둘이서 지금 결국은 대통령은 저쪽에다 넘기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뭐 울며 겨자 먹기인지 그걸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진짜로 내 충성심 때문에 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연출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저는 대통령을 보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범죄 행위나 자기가 잘못한 거나 혹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네. 그것을 피하고 싶죠. 네, 변호하고 그렇죠. 싶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싶죠, 사실. 방어하고 싶죠. 네. 누구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쵸. 뭐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고 그 밑에 최측근 국방장관이며 그다음에 그 옆에 그 계엄사령관도 있고 뭐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박완수 네. 있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네. 우리 군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경찰 공권력의 가장 핵심인 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분들. 제일 위에 있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분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누구더라?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네. 자기에게 혐의를 막 공격을 하고 씌우니까 네. 내가 다 했다.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선긋기 딱 하고 짊어지고 가셨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또 옛날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용산에서 그때 화재 사건 나갖고 진압하다가 네. 뭐 진압하다 경찰도 죽고 뭐 시위대도 죽고 그랬을 때 막 뭐라 그러니까 이 본인이 내가 책임자다. 나에게만 책임을 물어라. 그럼 물러나갔어요. 그분 그렇게 물러나가셨어요. 그랬죠. 근데 대통령은 어저께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보니까 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그 문자 깨고 들어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들어가라는 체포조도 없었고, 네. 국회를 해산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네. 그 다음에 포고령도 내가 이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 입법 쪽지도 전달한 사실도 없고,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네. 저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그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은 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거니까 이거는 책임질 거 없습니다. 저한테 다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저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 여러분들 다 살릴 수 있는데 나까지 죽으면 여러분들 아무도 못 살려줘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글쎄 있어요. 그건 모르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너희들 다 사면해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다 사면하면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그 경찰이든 군이든 그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들이 그 명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으로서의 명예, 경찰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사명감 지금 갖고 이제 사셨던 분이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분들은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족들도 구속됐고. 그렇고. 그렇죠. 가족들은 네, 뭐냐고요. 가족들은 뭐예요. 근데 그분들은 대통령이 나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분들은 유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럼 그 밑에 그 계엄군들 들어갔을 때 그 핸드폰에서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은 문자 나오잖아요. 네, 뭐 지시 거기 보면은 받았다고. 이렇게 야 이거 그 이재명과 한동훈만 집중해서 잡아라. 나머지 10명 다 신경 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시한 거는 누굽니까? 아유,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없이 네. 사령관들이 군 사령관들이 그 의회에 네. 본청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체포조를 결성을 해서 그 국회의원들 여야 그 당 대표들을 잡으러 간다? 감히 군인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뭐 감히 어떻게 국회를 그렇게 침입할 수 있고 어떻게 야당과 여당의 체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거짓말입니다. 뭐 계속해서 그런 말 주시고 계시죠. 귀신이 지시했냐 뭐 이런 것도 주셨고 어제 어떤 분은 그 얘기하셨죠. 쪽지 고양이가 썼다 뭐 이런 것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은 계속해서 주 2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일 2시 30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도 저희가 뉴스엔진으로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면서 소식 전하고 이 내용에 대한 해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쪽지에 대한 부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계의 자리를 넘기는 것이다. 요 포인트는 진짜 잘 짚어주셨다. 저는 내용 그거 캐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가 그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공수처 얘기 좀 이어갈게요. 네. 왜 아니 그럴까요? 대통령을 솔직히 말해 그건 이제 이게 별개인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별개인데 또 하나는 공수처는 아니 그걸 꼭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렇게 충돌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오늘 또 구인하려고 들어갔다던데요? 근데 그랬는데 방금?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큰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 차례에 통보를 했다가 안 되면 다른 협상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제3지역에서 조사하자고 했다 혹은 가서 출장 조사하기로 했다 근데 대통령이 전부 다 이걸 거부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영장을 청구하든가 뭐 이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자기들이 그냥 그 공을 세우겠다 뭐 마치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 다 속된 말로 만회하겠다. 뭐 일본말 쓸래다 이렇게 안 되니까. 네. 그 만회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수처가 이번에는 또 어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군병원을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구인하겠다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구치소에 그 수사관하고 검사가 6명이 나가서 3시간 동안 있다가 허탕치고 병원에 갔다고 여기가 아니네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그러더니 참. 오늘 또 공수처장이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 법 지키지 말래요. 계속 법 지키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또 구인을 하겠다고 그래요. 네. 아니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면 뭐 합니까? 구인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난 얘기 못 하겠어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면 그냥 이름도 얘기 안 앉아서 하셨다는 서로 거예요?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려고 지금 뭐 구인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네, 지금 캔님께서 바보들의 행진 이런 거 주셨는데 저는 공수처 하면은 시트콤이지 여러분 시트콤 얘기하셨죠. 저는 딱 3가지 생각나요. 첫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간 첫날 그날 김밥을 30명이서 120줄을 싸가지고 갔대요. 120줄을 사가지고 갔대. 왜냐면 거기 뭐 하루 종일 있을 건데 1인당 3줄씩 먹는다고. 막 이런 짓 한 거 있죠. 요거 웃겼고, 요거 지금 개그 하나 쳤고. 두 번째는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구치소 앞에서 3시간 기다리다가 여기가 아니네. 왕. 요거 두 번째. 예. 그리고 또 시트콤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체포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렵고 구인하는데도 어렵고 하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앞만 조사를 해도 이름 윤석열 맞습니까? 윤석열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 본인이 왜 했는지를 딱 설명하고 나서 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트콤이죠. 소환을 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데 이 공수처는 여러분 공수처 누가 만든지 아시죠?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공수처. 네.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 안 되는 공수처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4년 됐잖아요, 지금. 1년에 한 800억 정도 들어간대요. 유지비가. 그럼 482, 32, 3천억 이상을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3천억 이상의 우리 세금이 그 공수처에 들어간 거예요.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 그 4년 동안에 기소 딱 한 건 했어요. 그것도 2심에서 무죄 나온 손준성 검사 거. 그 검사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갖고 그 사람들 뭐 밥벌이 해주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민주당이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들어 놓은 민주당 그 공수처. 이 공수처가 계속 속된 말로 똥볼, 헛발질 뭐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차 지난번에도 뭐 민주당이 또 웃긴 게 네. 그 처음에 1차 체포 그 영장 발부했다 뭐 안 되니까 네. 막 열이 나서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기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공수처장을 탄핵을 해? 공수처를 탄핵을 해야죠. 그리고 뭐 제가 정당이니까 민주당을 탄핵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우각성을 해야지 네. 무슨 공수처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말이 안 그냥 되는 공수처는 놔두면 저러다가 알아서 해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요즘에 정말 많이 공수처 합니다. 다음에 있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간에 공수처 해체를 그것을 반드시 공약으로 걸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옥상옥의 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 계신 분들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드디어 없어졌다 이러면서 네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이 됐죠. 네. 뭐 국민의힘의 역전까지 당했고 또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지금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김경수 전 도지사도 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냈던데 저희가 어저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또 우원식 의장과 관련된 소보르빵, 네, 그렇죠. 우원식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우리가 어저께는 그 소보로 네. 대전 성심당 얘기하면서 야 거기 그 튀김 소보로도 팔고 그다음에 팥빵도 팔자. 팥빵도 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소보로가 이재명 대표라면 야 그 이재명 말고 거기 저 튀김도 있고 팥빵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슬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나 떨고 있니? 혹시 옛날에 그 네. 이게 어디 대사인지 아세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네, 보셨어요? 네. 모래시계? 저는 근데 그때가 어릴 어렸죠. 때라서 네. 네. 근데 그 유행어가 너무 개그화돼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나 떨고 유명한. 있니? 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되기 전에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심경이 그럴 것 같아요. 왜?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도 만약에 본인에게 적용된 제목들 이것들이 유죄 판결을 다 받으면 뭐 다 얘기하시라면 몇십 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야 윤석열 고꾸라지면 내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세상이 왔다. 네, 그러니까 야 사면도 해야지. 밀어붙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돌격, 야 다 탄핵시켜 뭐 야 누구야 한덕수도 탄핵시키고 최상목이도 탄핵시키고 내 편 아니면 다 탄핵. 줄 탄핵시켜 뭐 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던 그랬죠. 거고 네. 그다음에 야 탄핵 그 안에 그 북중로하고 멀어지고 그다음에 일본과 기괴하게 가까워졌다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탄핵안으로 거기 또 뭐 두 번째 탄핵안에는 다시 또 그 추경호도 집어넣어. 뭘 물론 이분이 집어넣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안을 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분과 그분의 측근에 있는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들이 온 국민에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와, 저기는 뭐 적지면 다 탄핵이구나. 그렇죠. 네, 뜻이 다르면 다 탄핵이구나. 야, 저건 완전히 깡패구나. 아,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일당 체제를 구축했구나라는 건 국민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비상계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국민들도 보면은 와 저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했죠. 예, 이거 문제가 후지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사실 이거 뭐 정상적인 지지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분위기에 확 작용을 해서 가는 저 조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비슷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탄핵은 탄핵이고 뭐 수사는 수사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다. 뭐 이렇게 일상으로 벌써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때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어느 상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한 5분한테 딱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니 네. 뭐 탄핵은 이미 뭐 우리는 이미 넘어간 챕터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 생각하고 있다. 뭐 거기 기업인도 여러분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확산이 돼서 네. 됐을 뿐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네.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네. 그동안에 숨 죽이고 있던 슬금 꿈틀 숨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나요. 고개 들면 죽으니까 큰일 나요. 지난번에 뭐 학살 공천 학살 제가 기자 생활 한 3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그 공천 학살 처음 봤거든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횡사.
네. 비명 행사. 비명 행사. 예, 그런 네.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때 임종석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도 아마 공천에서 잘렸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잘리고 나니까 그때 딴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탈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남아 있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몰라. 이건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 본인이 어때서 남아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죠. 당을 사랑해서 네. 뭐 혹은 미래를 도모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임종석 네. 씨도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하면서 네. 이재명만 바라보는 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당내 과연-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뭐 답은 뭐 다 아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지율이 없죠.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뭐 이재명 위기론이 나오고 있고 뭐 그게 맞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카톡 검열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뭐 갔죠. 카톡 가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여기 우리 출연하는 강찬호 기자가 네.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네. 김부겸 총리 인터뷰했더니 김부겸 씨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면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김부겸 의원도 사실상 나는 생각이 있어. 이게 민주당은 그 일당 독재, 이재명의 일당 독재 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여기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근데 그거 뭐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해준 거지.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엉뚱한 짓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이재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네.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임종석 네. 그리고 한 분 이제 우원식 의장도 우원식 의장은 또 어저께 네. 소보로 빵 얘기를 네. 했고 우원식 그다음에 화이팅 있었죠. 네, 김동연 이분이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동훈 대표라는 원톱이 사라졌잖아요. 네, 네. 한동훈 대표라는 원톱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워낙 심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요 비유 괜찮네. 네, 과거에 네. 그 중국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 네. 같은 뭐 합종 연행도 이루어질 것이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1인자가 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막 혼란한 벌어지고 자객들이 있잖아요. 지금 팔을 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이재명이 원톱인 줄 알았더니 막 이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좋아요. 근데 네. 또 이게 하나 이슈는 이쪽에 있는 원탑은 그래도 뭐 리스크가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지금의 원탑은 리스크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아시다시피 5건의 재판인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13개 혐의. 13개 혐의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막다가 결국은 쫓겨나긴 했지만, 뭐 본인의 어떤 아무런 하자가 없는 네, 무균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 안개가 자욱한데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혹은 누가 얘기한 대로 수영장에서 물이 거치고 나면 네. 바닥이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안개가 거치면 사물의 형태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먼지가 가득하다가 먼지가 이렇게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나면 네. 누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가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는데 너무 뭐 여러분 힘들어요. 빨리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어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뭐 길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니까 즐겁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1시간 진짜 금방 왔어요. 네. 1시간 금방 왔는데 오늘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오전에 했어요. 어떤 분께서 뒤늦게 소식 알고 막 컬레벌 또 오셨나 봐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4시,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저희 1시간 동안 늘 뵐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온니훈이님께서 동네방네 소문 듣고 왔어요. 와우, 김종혁 위원장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 주셨고요. 일몬도님, 김혜승 앵커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습에 힘들지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정당당 미소천사 힘 수고하세요. 이렇게 정정당당 뒤에 미소천사까지 붙었네요. 네. 또 온니훈니님께서 저보고 배현진 의원을 닮았다고 하셨는데 그런가? 아유, 배현진 의원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 예쁘고 얼굴 조그마시고 눈 크시고 정말 예뻐요. 네. 그리고 참 똑똑하셔서 부러운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구절초님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센진 김혜승 앵커와 함께 중도 보수 한동훈 대표님 함께 같이 가요. 오늘도 유센진 화이팅 하세요.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리구두장님께서는 김종혁 위원님 저도 고양 시민입니다. 네, 고양이이시군요. 네. 열렬히 응원합니다. 유스엔진 최고 고맙습니다. 유리구두장님도 그 유튜브 하셨다고 했던 분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으시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훈이조아라님께서 김종혁님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글 주셨네요. 네, 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김종혁 화이팅 응원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안 읽은 글 있으면 올려주세요. 다 읽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또 힘이 되는 메시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댓글까지도 여러분 응원해주시는 거, 네, 아시죠? 네,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 제가 오후 방송 한번 안내해드리고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시 30분 처음으로 오전에 진행을 한 정정당당 김종혁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4시에는요, 함은경 마포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호 전 대변인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은경, 김준호 두 분 4시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4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5시에는 연예부 기자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진용 기자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스터트롯 3 현역 가왕 2. 네, 요즘 트로트 대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여기 뒷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5,000명의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 접속을 해주시면 노래 한 곡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트롯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뭘 해도 되죠? 그래요? 모든 자신 있다. 들어와. 네, 오늘은 제가 4시와 5시 방송 이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제가 멘트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또 주셨네요. 국민만 생각하는 한동훈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김종혁 위원님 노래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어머 세상에 기도까지 했는데 곧 실시간 5,000 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휴대폰을 가져다가 구독을 누르시는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이 있다면 조만간 노래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뭐가 옳은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용기를 내는 거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젊은 사람이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신중한 것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왜? 대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신중하지. 하지만 젊은 사람이 신중한 것은 커다란 덕목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용기를 갖는 것, 그것도 쉽게 할 수 없는 덕목이다.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요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요즘 세상, 저도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가 있는 정말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뭐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옳을까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뭐 어떤 바람이 확 불고 왼쪽 바람이 확 불거나 오른쪽 바람이 확 불거나 저는 광우병 바람이 불 때도 그 바람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켜보면서 내가 절대로 이런 바람이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그때 다짐을 했었는데 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간에 저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세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다들 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저에 대한 비난이 뭐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중도 합리 온건 보수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그런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은 아마 공격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얻으셨나 봐요. 그 응원과 뭔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느낌의 여러분들의 그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저도 위로가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 또 그 가는 길에 뉴스 엔진이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뉴스 엔진에서도 많이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직구님 지금 어제 맞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 저분이 내주세요. 그 담당자 그때 했을 때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네, 네. 어쨌든 뭐 사고를 잘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가 잘 나오리라 믿고요. 뉴스엔진에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전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오후 4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후 4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